근데 그 쪼레라는 말 밑에는요, 뾰족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둥글넓적한 바위가 아니고 뾰족하게 솟아있는 그런 바위다. 두로는 여러분, 여기가 이스라엘이면 바로 붙어있는 게 레바논이죠. 좀 좁습니다. 나라가. 여기 시리아가 이렇게 들어와 있고 레바논인데, 요즘 전쟁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지도를 보셨는데 두로는 한 여기쯤 있어요.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스라엘 국경에서. 이스라엘군이 막 올라갔던 데가 여기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이 두로라는 도시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해안선에서 800m 떨어진 섬에다가 성을 지어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성을 잘 짓냐면, 두로왕 히람의 석공들, 메이슨들이죠. 돌을 잘 쌓는 그 기술자들이 솔로몬의 성전을 지어가서, 솔로몬의 성전이 다 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석공들의 조상들이야, 이 사람. 섬이 이렇게 있는데 이 섬에다 성을 지으면서요, 여기에다 땅을 하나도 안 닿게 이렇게 지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공격을 하려도 배를 타고 와야 되는데, 배를 타고 딱 내면 디딜 땅이 없는 거야. 섬 끝에다가 성을 딱 지어버려갖고. 드로가 조그만 나라입니다. 조그만 요 성하고 요 반대편에 요 해안에 이렇게 두 개의 성이 마주보고, 근데 이 성은 땅에 있기 때문에 누가 공격할 때 강력한 군대가 오면 쉽게 무너지니까 정 안 되겠다면 일로 다 도망가 보니까 섬으로. 근데 아무리 그래도 섬이 얼마나 크겠냔 말이야. 뭐 거제도나 제주도는 그렇게 큰 섬이 아니고 그냥 조그만 섬이야. 섬 하나 들어갈 자리. 그 페르시아의 40만 대군을 때려 부순 알렉산더가 그쪽으로 가기 전에 뒤쪽을 좀 잘 정리하고 페르시아로 가려고 두로를 먼저 공략하고 왔는데 두로가 버팁니다. 알렉산더 까불지 마, 이 깡패야. 한번 붙어볼래. 그러니까 조그만 성이 저게 죽으려고 덤볐는데 7개월 동안 함락을 못 시킵니다. 빨리 자기 페르시아랑 붙으러 가야 되는데, 아니 여러분, 군대가 빨리 가야지. 안 그러면 계속 식량이 없어지잖아요. 들고 싣고 온 식량은 자꾸 없어지고, 레바논 땅은 농사를 지을 데가 없어. 그래서 헤롯 왕 때 두로와 시돈 지방 사람들이 그 나라의 양식을 이 가나안 땅에서 들여가는 거로, 그들은 농사를 지을 땅이 없어서 농사를 안 짓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장사가 발달한 거예요. 농사 지어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장사가 발달하고 공업이 발달한 거예요. 제조업이. 근데 알렉산더가 군대가 뭐 밥을 먹어야 되는데 빨리 함락시키고 가야 되는데 자기네들 7개월 돼도 덤비는데 왜 그렇게 공격하기 힘들어요? 여기까지 배를 타고 와야 된단 말이야. 그 배를 타고 접근해도 내릴 때가 있어야지. 상륙을 해서 기어 올라가야 되는데 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기어 올라가야 되니까 이게 전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야 빨리 공격해, 매일 공격하는데 뭐 자꾸 맞아 주고 있고요. 성은 올라가 보지도 못하니까 화가 나서 나중에 된다. 야, 요 성까지, 여기 있는 성까지 다리를, 돌을 쌓고 흙을 메워서 다리를 지어버려. 화살을 쏘고 그러는데도 기어이 그 다리를 완성시키고 그 다음에 함락시키고. 얼마나 알렉산더가 불했는지. 알렉산더가 한 말입니다. 제 개새끼 하나도 살려주지만 다 죽여버렸어요. 진짜 다 죽였어요. 그 성에 살아있는 건 다 죽여버렸어요. 진짜로 개도 죽이고 고양이도 죽이고 다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알렉산더가 불했는지. 근데 하여튼 여러분, 이런 역사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이미 말씀대로 농업할 땅이 없으니까 유리를 만드는 그 공업이 발달했어요. 근데 여러분, 공업이라는 건 이렇게 공장을 통해서 만든 물건은 유리를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예뻐도 외국에다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긴 좋은 게 뭐냐면 바닷가니까 배를 짓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부터 4,000년, 5,000년 전 얘기라고. 이 사람들이 물건을 예쁜 유리하고 또그 자주색 염료를 펄플 칼라 그 옷감에 물들인 걸 또 그걸 개발을 해가고 비싼 값에 팔러 가려는데 이 산을 넘어 돌아다니려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오래 걸리고 힘들고 많이 못 싣고 하니까 배에다 실으면 좋은데 그때 당시에 배라는 것은 너무나 조잡하고 금방 잘 가라앉고 큰 바다를 항해할 만한 큰 배를 짓는 그런 기술이 없었어요. 근데 세계에서 바이킹이나 배를 갖고 수없이 다른 나라를 쳐들어간 나라들의 특징이 그 나라에 자라는 나무가 길이가 50m 이상이 돼요. 똑바로 50m로 올라가는 나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긴 나무가 아니면 자꾸만 조그만 걸 붙이고 하면 그때 그 붙이는 풀이 요즘처럼 좋은 풀이 없으니까 바닷속에서 1년만 지나면 다 걸려 물이 새 들어오니까 금방 배가 가라앉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나무밖에 못 짓는 이유는 이렇게 길게 똑바로 자란 나라가 많은 그런 데가 세상에 이렇게 많잖아요. 바이킹 있는 노르웨이 가면 그런 나무들이 많이 자랍니다. 또 하나 자라는 데가 레바논이에요. 그 레바논의 백향목들이 30m, 50m 자라서 그걸 갖고 와서 솔로몬 성전에 기둥으로 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큰 배를 지을 수 있는 나무가 자라는 세계 몇 나라 안 되는 나라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큰 배를 짓기 시작했어요. 배가 크니까 좀 파도가 큰 데로 큰 바다로 나가도 어느 정도 견디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걸 계속 몇천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세계에서 배를 제일 잘 짓고 그 배를 제일 항해를 잘하는 노련한 내비게이터들이 이 나라는 우그룩을 생산되게 됩니다. 항해 기술이 발달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처음엔 자기가 만든 유리 그릇 같은 거 싣고 이제 뭐 롬이나 뭐 그리스나 이런 데로 이제 싣고 갔잖아요. 그 다음에 뭐 크레텐 이런 지중해 섬들로 싣고 갔는데 갔다가 빈배로 돌아오면 된다 안 된다. 여기까지 싣고 갔으면 돌아올 때 뭘 싣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 늘 필요한 게 뭐예요? 양식이 부족하죠. 그럼 양식을 가서 이제 물건으로 물물 교환을 하든지 물건을 판 돈으로 양식을 사갖고 와야 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 부근에서 양식이 그리스도 여러분 굉장히 땅이 척박합니다. 올리브 트리는 잘 자라지만 그레인이 잘 자라지 않아요. 그럼 양식이 풍성한 나라가 그 지중해 연안에서 어디냐면 이집트입니다. 언제나 곡식이 남아돌았어요. 역사적인 얘기할 때 이제 재미가 없어서 아멘을 안 하시는데 그래도 이게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이 성경의 내용과 중요한 그 연결점이 있으니까 이집트는 뭐예요? 양식은 설플러스가 언제나 있는데 해마다 자기네 먹는 것보다 남는데 배가 시원찮아. 왜 시원찮죠? 이집트는요 나무가 없습니다. 사막인데 무슨 나무가 있어요? 사막엔 나무가 있어도 10m 자라는 나무가 없어요. 다 3m, 5m 같은 거 그것도 많지 않은데 그나마 또 삐뚤삐뚤합니다. 그래서 배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나무로 배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마리 앙투아네트는 빵이 없으면 고기 먹으면 되지 나무가 없으면 쇠로 짓고 뭐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그래서 이집트는 군함도 모든 배를 갈대로 지었습니다. 저도 세상에 어렸을 때 그걸 책에서 처음 읽었습니다. 그놈의 갈대를 지은 배를 나일강에 타고 다니다가 배가 막 갈대가 막 풀어져 갖고 아고 있는 강에 그게 부러지면 어떡하나 했는데 굉장히 견고한 배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강에서는 그래도 몇 년씩 그 배를 타고 다닐 수 있었는데 크게 지어갖고 바다에 나오는 거예요. 나일강에는 갈대 배들이 수없이 다녔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사해서 19장에서도 갈대배를 타고 빨리 왔다 갔다 했는데 나일강에 갈대배들이 왔다 갔다 했죠. 아멘. 우리가 몇 주 전에 읽었습니다. 거기를.
근데 바다에까지 양목을 잔뜩 싣고 무거운 그 곡식을 싣고 외국에까지 그걸 팔러 가려니까 이 갈대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음식이 썩어 버려도,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세계에서 최초로 맥주를 만든 사람인 거 아세요? 5,000년 전에 이집트의 관리들은 월급이 맥주로 받았어요. 곡식이 남았으니 뭐해? 한국도 박정희 대통령이 갑자기 쌀이 남는다니까 사실 남지 않았는데 보고가 잘못들어서, 그럼 이제 쌀막걸리 만들어 먹자 그래갖고 쌀막걸리 한동안. 그러니까 곡식이 남으면 놔두면 썩어버리느니 술을 만들었다. 근데 뭐 술 먹고 술 취해도 돈은 안 생기니까 이 두로의 배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집트로. 자기네 막 유리로 팔고 막 또 저쪽에서 나는 귀한 거 보석 같은 거. 다시스에 갔는데 거기는 신기한 그 보석이들의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꼭 수정같이 생겼는데 스페인의 유명한 보석이 얼핏 보면 다이아몬드 같은데 색깔이 있어요. 다이아몬드는 아닌데 꼭 다이아몬드 같아요. 그게 그렇게 스페인에서 많이 나와요. 그걸 가서 이제 싣고 와서 팔려고 왔는데 이집트에까지 오니까, 야, 이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곡식값이 3분의 1밖에 안 하네. 돌아갈 땐 이거 싣고 가자.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중개무역, 관찰이다. 중개무역. 온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많이 나고 유명한 거를 그게 없는 딴 나라에 갖다 주고, 거기서 또 그쪽 나라에서 유명한 거를 또 많이 나는 걸 좋은 물건을 사다가 또 딴 데 갖다 주고 하면서 거기서 돈을 남기고, 그 모든 거를 두로의 배들이 걸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자기네 나라는 좋은 물건인데, 비싸고 좋은 물건인데 외국에 갖다 팔면 수출하면 너무 좋겠는데, 자기네는 그걸 싣고 산을 넘어 마차에 싣고 가면 얼마 되지도 않지만 가다가 도적 만나고 산적 만나면 맞아 죽고 다 뺏기고, 이게 뭐 중간에 호텔비 더 많이 내고 호텔 밥 사 먹으니까 이게 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 두로 사람들 배에다가 실어갖고 저쪽 나라에서 중군 들어왔으니까 거기다 이만큼 갖다 주면 우리가 배상 얼마 주겠다 그러니까 지중해 전체 해상무역을 두로가 점령하고 지중해 전체 해상권을 장악한 게 3,000년, 지금부터 5,000년 전부터 로마하고 100년 동안 포에니의 전쟁을 벌였는데, 그때 그 유명한 사람이 코끼리를 몰고 알프스를 넣은 한니발입니다. 그래서 포에니의 전쟁에서 처음에는 카르타고가 이기다가 두로의 식민지였단 말이에요. 카르타고가 아프리카 지금 알제리, 리비아에 있던 곳에 그 식민지가 얼마나 센지 로마의 해군하고 맨날 로마가 졌어요. 그럴 만큼 3,000년 동안 지중해 해상권을 두로가 장악을 했습니다. 그런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시고, 시돈은 어딨냐 그러면 시돈. 레바논에 여기 두로가 있으면 시돈은 한 요쯤인데 여기에 헬몬산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엄청 높은 산이죠. 3,000m가 넘는 산입니다. 그래서 헬몬산에서 나오는 돌과 백향로 이런 것들이 다 그걸 캐서 일로 끌고 내려고 배로 있으면 싣고 오는 거예요. 바닷가로 시돈 여기 들고 있어서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페니키아라고 그러죠. 스펠링이 이렇게 되나요? 한국말 성경에는 베니게라고 해서 베니게, 보니게라고 해요. 보니게라다 베니게. 수로 보니게예요. 딸이 귀신 들어서 예수님께 우리 딸을 좀 고쳐달라고 왔던 그 여인이 수로 보니게. 수로라는 건 이 지역 전체를 통틀어 시리아라는 말이고, 보니게라는 말은 페니키아라는 말인데, 이 페니키아가 바로 두로와 시돈을 수도로 해서 요 왕국에 이렇게 있었다. 성경에도 보니게 혹은 베니게라고 합니다. 두로와 시돈이 항상 통일된 국가는 아니었어요. 둘이서 서로 전쟁도 하고, 어떨 땐 두로가 더 세면 시돈을 속국으로 두기도 하고,
반대로 시돈이 더 세지면 두로가 속국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때 그냥 전쟁 안 하고 사이좋게 지내 우리 그냥 서로 돕고 살자 그래갖고 둘이서 연합국가로 그렇게 존재할 때도 있고,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다양한 상황이 있었지만 두로와 시돈은 계속해서 이 페니키아, 즉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 제일 중심되는 두 도시로 그렇게 존재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23장으로 돌아가서 23장 1절, 두로에 관한 경고라. 두로는 지금 어딘지 아는데 다시스는 어디라고요? 아니 뭐 이 교회에서 다시스가 어딘지 제가 요나 얘기할 때 반드시 얘기해서 몇십 번에 다시스가 어디라고요? 네? 거긴 니누에. 니누에로 갈았더니 반대로 튄 게 다시스. 그게 어디냐면 스페인을 다시스라고. 그럼 여러분, 두로는 다시 지중해 바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대충 그린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시고. 이집트가 여기 아프리카가 있고 유럽이 있고 여기는 아시아가 있는데 지중해 바다가 이렇게 가운데 있잖아요. 이 세 대륙 사이에. 다시스는 요 끝이고 두로는 요쪽 끝이에요. 완전히 지중해 바다 반대 끝에 있는 두 도시인데, 이 두로가 역까지 다니면서 장사를 하다가요, 여기다 식민지를 건설해버립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또 식민지를 만든, 이게 카르타고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기저기 섬에다 식민지, 아까 기띔이다, 뭐 기띔 그레데고, 뭐 사이프러스고 이런 데도 두로의 식민지들이 건설해요. 두로가 망하니까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적군한테 점령을 해서 막 죽이니까 도망갈 때 기띔으로 도망갔는데 그곳에도 평안이 없더라. 거기 도망갔으나 거기까지 적군이 쫓아와서 다 소탕하더라. 지금 그 얘기를 우리가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전체가 두로의 세력권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특히 여기 내륙으로 육지로 올라가면 다른 부족들이 차지하고 있었지만, 이집트도 강하게 있었지만, 이 바다로 다니는 길은 두로가 완전히 점령하고 아무도 그들을 덤비지 못하는 그런 강력한 해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 3,000년. 특히 중요한, 그러면서 돈을 벌었어. 여러분, 농사 짓는 게 쉬워요? 지어놓은 농산물을 딴 나라에 팔면서 돈 받는 게 쉬워요? 고생은 이집트 농부들이 했는데 돈은 누가 더 벌었다? 두로 사람들이 돈을 벌었어.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그 물건을 만드느라고 굉장히 고생한 사람들도 돈을 좀 벌었지만, 그래 우리 배 실어 그러고 싣고 가면서 돈 받고 배 실는 값 받고 가갖고 저쪽에서 비싸게 남기면, 아니 이쪽에서 배 싣고 보낸 사람이 얼마 받았는지 알게 뭐야. 두로가 마음대로 갖다 주면 되는 거지. 니 거 100불에 사갖고 팔고 나니까 150불에 팔았어. 50불인데 백값 내고 너 30불 가져 그래도 뭐 알아요? 방법이 없지. 이렇게 3,000년 동안 온 세상의 불을 다 움켜줘 버렸어.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알파벳 시스템을 봐요. 우리가 지금 쓰는 ABC도 두로 사람, 페니키아 사람들이 만든 알파벳이 변해서 만들어진 알파벳. 왜냐면 장사를 하니까 장부를 적어야 되잖아. 상형 문자 이런 거 갖고는 느린 거야. 그리고 앉아있으니까 지금도 인도나 막 아라비아 이런 데 가면 이게 그림인지 글씨인지 막 지렁이가 막 그렇게 하는데, 아이고 한참 써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심플하게 빨리빨리 그러면서 정확하게 쓸 수 있는 라이팅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장사를 하는데 장부 정리를 하려고 알파벳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산수, 알지브라죠. 우리말로 하면 산수, 숫자 계산하는 방법의 여러 가지 그 공식들도 페니키아 사람들이 만들어요. 두로 사람들. 이미 말씀드린 배를 짓는 일에서도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졌지만, 그 배를 몰고 그 많은
나라들을 배를 몰고 가면서 정확하게 내비게이트해서 언제 가더라도 그곳을 또 찾아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5,000년 전, 4,000년 전부터 다른 모든 배들은 해안선을 따라서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다음에 배대고 쉬고, 다음날도 파도 안 세고 해가 보이면 여기까지 가서 쉬고, 전부 이렇게 육지를 따라가는 그거밖에 할 줄 몰랐어요. 근데 두로의 배들만 그냥 직항으로 거기 갈 곳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별과 이런 장치를 통해서 그걸 계산해 갖고 가는 거예요. 3일 더 가면 이 방향으로 그 섬이 나와. 3일 후에 그 섬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어떤 나라도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경쟁을, 왜? 그런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무가 없어, 우선. 나무를 구해도 그런 조선술이 없어. 중국의 조선소들이 한국의 조선소가 세계를 쓰는 거 보고 탐이 나가고 자기네도 조선소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지금 중국 해군이 왜 이렇게 해군 함정을 많이 찍어냈냐면 그놈의 조선소들이 일이 없어가고 놀고 있으니까 수십만 명이 다 어닝플로이가 되겠으니까 중국 정부가 너는이 뭐냐, 그 군함이나 찍어라. 그리고 막 중국 정부가 그걸 줘서 그렇지. 왜 그렇게 됐냐면 한국의 조선소를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선 기술이 너무나 상대가 안 되니까 정교하고 그 어려운 배를 만드는 걸 중국에 맡겼더니 전부 그 바다에 가서 가라앉아버리고 뒤집어져 버리니까 야, 싼 게 비슷하게 한국에다 맡겨놔서 지금 한국은 그 LNG선이나 이런 걸 만들려는데 주문이 기다려서 10년지라도 못 만들 만큼 주문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 만드는 기술이라는 건 지금의 비행기를 만드는 기술이 최고의 기술이 필요하듯이 당신은 그렇게 먼 바다를 갈 수 있는 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조선수를 갖고 있는 나라가 두로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걸 흉내낼 수가 없으니까 경쟁이 생길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요즘 말 나오면 세상의 돈을 다 싹 쓸었다. 두로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인구가 작아. 두로와 시돈 둘 다 도시국가였습니다. 저 대륙에 있는 어떤 큰 나라들에 비해서 인구가 몇십 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를 많이 보유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 남자들은 전부 배 타고 나가서 전부 해군이야. 육군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 뭐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뭐 페르시아나 이런 것들은 몇십만 명씩 막 몰려오는데 여기는 온 나라 국민이 몇만 명이요? 그리고 남자들 전부 배 타고 지금 어디 장사하러 바다에 나가고 성을 지킬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 에스겔서가 말하고 있죠. 강의 안에도 있지만 우리 에스겔서를 좀 보겠습니다. 27장입니다. 에스겔서. 제가 어거스타 순복음교회 갔다 온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또 뭐 얘기하려 보니까 뭐 그렇게 특별하게 중요한 얘기는 없어서 다 생각했는데 틈틈이 하죠. 27장 4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에스겔 27장 4절부터 두로에 관한 거라고 1, 2, 3절에 말하고 스닐의 내 지경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스닐의 잣나무로, 스닐은 한 지역 이름이다. 잣나무로 내 판자를 여러분 잣나무가 시골에서 잣나무에 잣 따라 올라가 보시면 지금 잣나무로 배를 지었대잖아요. 장로님 혹시 잣나무 기어 올라와서 잣 따보셨나요? 보기만. 잣나무가 얼마나 높이 잣이 있냐면 평균 30m 위에 잣이 달려있어요. 그리고 똑바로 30m 거기서부터 잣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10m, 15m까지 해서 이만한 잣대가 툭툭툭 치면서 그 30m 위에 매달려서 그 짓을 해야 돼요. 이렇게 나무가 휘인 데가 없습니다. 그냥 일자로 쫙 올라갔습니다. 거기 올라가면 사람이 아니라 다람쥐예요. 한국 사람으로 올라가요. 그놈의 잣을 먹겠다. 나 같으면 그냥 다람쥐 먹으라 놔두겠다. 그 목숨 걸 몰라야 돼요. 요즘은 뭐
장미 같은 거 갖고 막 신발에 막 이렇게 해갖고 찍고 올라가고 이렇게 화환에서 묶고 막 그러는데 옛날 사람들이 그냥 올라가다. 잣이 달리에서 제일 낮은 데가 30m. 그 위로 15m가 더 올라가요. 평균 45m. 제가 아까 말 큰 배를 지으려면 무슨 나무가 필요하다? 50m가 쭉 뻗은 나무들이 있어야 배를 짓는다. 그게 바이킹들이 그랬고 두로 사람들이 그랬고. 올리브 나무로는 못 지어요. 포도 나무로도 못 지어. 그건 먹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배 짓는 데는 하나도 도움이 돼요. 또 레바논 백향목을 가져다가 돛대를 만들었다. 백향목도 그렇게 올라옵니다. 성전의 기둥을 잡고. 그 엄청난 솔로몬의 성전의 기둥들이 다 레바논 백향. 참나무보다 더 크게 올라옵니다. 더 굵고. 그리고 백향목은 더 중요한 게 바닷물에 잘 썩지 않아요. 벌레가 못 먹어요. 백향목은 벌레가 못 씹어. 너무 딱딱해. 벌레가 찍어가야 돼. 그러니까 배짓기 좋은 나무들이 거기 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산 상수리나. 여기 바산이 어디입니까? 바산이 어디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골란 레바논이 여기 있으면 여기에 헬몬산 있고 골란군 그러니까 헬몬산의 레바논에서 반대편 이쪽 이스라엘 쪽이 바산이고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바산의 상수리나무. 상수리나무는 무슨 나무다? 상수리가 뭐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도토리나무. 도토리 묵을 줄만 하지 상수리. 이게 옥추위 중에 참나무 종류인데 도토리 열매가 에이콘이 달리는 걸 상수리나무라고 한국말이거든요. 자, 참나무는 특징이 뭐예요? 견고하다. 노를 젓는데 바다에 가서 노 젓는데 제일 황당한 게 뭐예요? 제가 이게 조그만 보트 잡고 나갔다가 제일 황당하게 노를 놓쳐버렸어. 근데 이놈이 막 물에 흘러가서 노를 잡으러 가야 되는데 바다에서 노를 져서 막 가던 배가 노가 부러지면 세상에 그것만큼 답답한 일이 어디냐 말이에요. 갑자기 도로 산에 가서 노를 다시 깎아올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노는 가장 부러지지 않는 나무로 해야 되니까 도토리나무, 참나무. 옥추위 종류 중에 어떤 한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띔섬 황양목에 상아로 꾸며 가판을 만들었더라. 저는 그게 왜 그런 것들인데 하여튼 황양목이라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나무였다고 하고 상아로 아이보리로 막 장식을 해서 굉장히 아름다워요. 아니 배에다 무슨 그렇게 비싼 장식을 왜 그렇게 배에다 비싼 장식? 돈이 많으니까. 아니 자기 집에도 우리 집에도 상아로 장식하는 걸 걸어서 그렇게 비싼데 배를 그렇게 꾸며버렸으니 얼마나 돈이 많으면 그렇겠냐 말이야. 7절 같이 있죠.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지금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리넨은 어디서 나왔냐면 이집시안 리넨입니다. 애굽의 리넨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것. 그걸로 돛을 만들고. 8절 읽겠습니다. 시돈과 아르밧 거민들이 내 사공, 여기서 말하는 사공은 노 젓는 사공은 그건 노예들이나 하는 짓이고, 여기서 말하는 사공들은 내비게이터, 항해사다. 별을 보고 관측해서 배가 어디쯤 왔는지 어디로 가면 되는지를 그거를 확실하게 계산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내비게이터입니다. 내 가운데 있는 박사가 내 선장이 되었구나. 그바라 노인과 박사들이 배 가운데서 배 틈을 막는 자가 즉 배 짓는 기술자들이다. 지금 이 언급한 사람들이나 언급할 것들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퀄리티, 그 재료는 제일 좋은 재료, 그 다음에 언급할 어떤 사람들은 그 분야에서는 최고의 기술자를 데려다가
최고로 견고하고 좋은데 빠른 배를 지었다는 거죠. 여러분, 네덜란드가 영국의 해상권을 이기고 영국은 스페인의 해상권을 물리칠 때 네덜란드 배들이 갑자기 영국 배보다 더 빠르고 더 싸게 더 견고하게 만드는 조선 기술이 발달해서 네덜란드의 함선들이 영국 배랑 똑같이 떠나면 장사로 먼저 한 달 전에 먼저 도착, 다 사고 떠난 다음에 영국 배가 도착하는 거예요. 지금은 무슨 모터를 엔진을 달고 가지만 그때는 배를 어떻게 디자인하는지 안전하면서도 빠르면서도 싸게 좋게 빨리 짐쓸 수 있는 그 조선술 배를 쉽빌딩 테크놀로지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변했던 것입니다. 네덜란드 배가 영국 배보다 더 빠르고 더 싸게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딱 순간 영국의 해상권을 네덜란드가 딱 뺏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플라잉 더치맨이 나온 것입니다. 전 세계 해상 무역을 네덜란드가 다 기어버렸어요. 배 만드는 기술입니다. 바이킹의 배 만드는 기술을 못 당했어요. 어떤 나라도 바이킹 배보다 더 빨리 달리게 만들 수 없었어요. 그때 바이킹이 전 세계를 바다를 다 주름잡았던 거죠. 그러니까 두로의 배 만드는 기술은 바이킹 나오기 전에 네덜란드, 영국이 아직 생기기도 전에 5,000년 전, 4,000년, 3,000년 전 바다에는 두로가 만든 배만 다녔다는 거예요. 자, 근데 28장으로 넘어가요. 근데 그 정도 하고 우리가 대충 그냥 you got the idea. 28장에 가보면요. 아, 27장 8절부터 다시 갑니다. 27장 8절부터. 이제 사람들 얘기가 나오죠. 8절 우리가 이거 9절 읽겠습니다. 9절도 읽었네. 10절. 이제부터 군대 얘기가 나와요. 군대. 이걸 멀서너리라는 용병들 얘기가 납니다. 제일 먼저 두로와 시돈에 와서 용병으로 돈 받고 와서 싸움해주는 나라가 그냥 바사야. 바사가 어디죠?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는 고레스 왕으로 시작한 페르시아 제국은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생긴 제국이고 제가 지금 말하는 거 5000년 전부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아니라 페르시아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페르시아에 지금 이란에 가시면요. 이란 사람들이 남자들이 모여서 운동하는 운동 경기장을 만들고 이름을 잊어먹었습니다. 그 운동 경기장 이름이 힘이란 뜻, 파워란 뜻과 스트렝스란 뜻과 하우스란 뜻이 합쳐진 페르시아 단어입니다. 파르시라는 랭귀지죠. 거기 딱 들어가면 남자들이 레슬링인지 씨름 같은 걸 하는데 동네 남자들 다 와서 그걸 하는데 날마다 모여서 운동을 하는데 우리처럼 뭐 러닝머신을 뛰고 뭐 이런 걸 드는 게 아니고요. 이만한 방망이 2개를 가졌는데 그 방망이가 여기 핸들인데 이렇게 조그매요. 근데 여기 가면 갈수록 넓어져서 이쪽 끝에 가면 이렇게 두꺼운데 한국 그 리포터가 그걸 들어가서 나도 한번 해볼게. 그래서 딱 듣다 왜 이렇게 무거워? 그래서 이게 몇 킬로, 몇 파운드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가 30kg짜리야. 30kg짜리 2개를 들고 이렇게 운동을 해요. 이렇게. 앞으로 드는 게 아니라 뒤로. 할아버지들도. 그러면서 그럴까? 페르시아가 온 세계를 정복한 힘은 이 집에서 시작합니다. 날마다 동네 남자들에서. 그리고 그걸 이렇게 하는 게 무기가 무겁잖아요. 칼 같은 게 뭐 몇 킬로, 창 같은 게 몇 킬로인데 그거를 3시간, 4시간 동안 적군과 계속 싸우면서 그걸 수없이 휘둘리면서 그 무거운 쇠로 된 무기를 갖고 싸우려니까 그거보다 몇 배나 더 무거운 몽둥이를 만들어 놓고 그 몽둥이로 날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보다 훨씬 가벼운 칼은 하루 종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3시간이 지나도 4시간. 적군은 이제 칼을 들 힘이 없어서 이러고 있는데 여기는 뭐 30kg짜리 갖고 엑서사이즈 하는 사람들이니까 동네 할아버지도 다 그거 갖고 해요. 평생 해갖고. 그러니까 그게 페르시아 사람들이에요. 용병으로 왔습니다.
그때는 페르시아 제국이 없었으니까 별 볼 일 없으니까 돈 많이 주는 두로에 가서 용병하자. 지금도 전 세계에서 애를 낳으면 남자를 낳으면 용병으로 영국군의 용병을 부르려는 네팔의 산속에 있는 구르카가 있죠. 이 구르카 족속들은 그 아이가 그 한 명이 그 집의 아이 한 명이 구르카 부대에 뽑혀서 영국에 가서 영국군 월급을 받으면 거기서 30년 하고 제대하면 그 집 전체가 아무도 일을 안 해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네팔이. 거기서 예를 들면 한 달을 일하면 3불을 받는다면 영국에 가면 3,000파운드를 받아. 1,000배를 넘게 받는 거예요. 온 동네 애들이 남자애들 태어나서부터 매일 운동을 해요. 구르카 부대에 뽑히려고. 마지막 날 운동해서 이것저것 해서 탈락되고 이제 마지막 시험이 뭐냐면 모래주머니를 몇십 킬로를 지고 네팔이 어디냐면 히말라야입니다. 히말라야 산을 한 30마일이가 뛰어요. 그리고 몇 분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 연습을 3년, 5년째 합니다. 거기 떨어지면 마지막 시험에 떨어지면 왜냐면 세상에 아무 짝이 없어. 그 산속에서 해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혹시 짝을 잡아도 한 달에 3불을 줘요. 근데 영국에 가면 구르카 부대로 가면 한 달에 3,000파운드. 그 뭐 메디컬도 나오고 뭐 다 나오고 보너스 나오고 은퇴고. 그 한 명이 딱 구르카 부대에 들어간 순간 용병으로 그 온 집안이 다 일을 그만둬버려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걔가 보내는 월급 중에 반만 보내주는 거. 그 동네에서 떵떵거리고 삽니다. 그 구르카 부대가 얼마나 전투를 잘하냐면 유명한 영국군이 부딪혔던 전투 중에 적군한테 포위돼서 영국군들이 수없이 죽을 때 구르카 부대가 한 50명쯤 거기 있었다 그러면 구르카 부대가 죽으면서 지네가 50명이 죽으면서 보통 한 2, 3천 명 죽이고 죽습니다. 한 사람이 30명쯤 죽이고 죽어요. 그렇게 전투를 해요. 무섭게 싸웁니다. 그러니까 영국군이 제가 포클랜드 워가 있어요. 영국이 마지막 싸운 전쟁이 포클랜드 아르헨티나라죠. 남미 제일 끝에 섬에서 포클랜드 기억나세요? 포클랜드 전쟁? 전쟁에 관심 없는 여성들한테 죄송합니다. 그게 영국이 마지막으로 붙었던 전쟁이거든요. 거기서도 아르헨티나 군대보다 영국군 숫자가 막 배를 타고 보내야 되니까 훨씬 적었어요. 한 3분의 1, 4분의 1밖에. 거기 구르카 부대가 일부가 따라간다. 100명. 구르카 부대가 나타났다면 전 세계 어떤 나라 군인들이 벌벌 떠는 그렇게 작사. 그 나라는 남자애들은 전부 구르카 부대에 보내는 게 그 나라에 용병으로 먹고 사는 거야. 왜? 그것 말고는 할 짓이 없어서. 다른 짝이 없어. 요즘은 한국에 많이 와요. 그냥 한국말 배우고 한국 가서 일하면 공장 가서 일하고 3,000파운드를 못 받아 한 1,500파운드를 받으니까 절반은 가니까 한국 가요. 네팔에 가면요 한국어 가르치는 학원이 카트만두 시내에만 200개쯤 있대요. 전부 와서 한국 가려고. 영국 이제 안 가도 돼. 한국. 붓은 어디예요? 룻과 붓은 아프리카 리비아 알제리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붓은요 활 쏘는 궁수부대로 유명했어요. 한니발이 카르타고 군대를 끌고 대부분 바시스 스페인에서 자라난 군인들을 끌고 로마에 갔는데 로마 부대랑 딱 붙을 때 붓이 같이 왔습니다. 기병대와 궁수들은 아프리카 붓사람. 그 사람들은 대대로 궁수가 필요한 군대가 돈 주고 사옵니다. 수없는 고대의 전쟁에 이 붓사람들이 지금의 리비아 쪽에 살고 있는 기마민족들이 부대로 참석하고 기마대인데 활을 잘 쏘는 부대로 참석합니다. 그가 지금 무슨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구르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세계에서 싸움 제일 잘하고 지독하게 잘 싸운다는 놈들만 전부 돈 주고 사왔단 말이에요. 이 누가 들어가. 왜? 돈이 많으니까. 그리고 자기네는 인구가 없으니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자기네는 배 몰고 나가야 되는 거야. 그게 자기네들 기술이고.
근데 자기 땅을 누가 지키냐 말이야. 여자들이 애들이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싸움 잘한다는 나라의 부대들을 한꺼번에 돈 주고 사와서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야, 니네 페르시아에서 보병 한 3,000명 보내? 붓에서 한 기병대 1,000명, 궁수 1,000명 보내? 이렇게 돈 주고 사왔단 말이에요. 나라와 나라끼리 용병을 사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 11절 읽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11절 시작. 아르와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면 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어. 이 사람들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아니면 위에서 언급한 용병들이에요. 그들이 누구 성을 지키고 있다고요? 두로 성을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두로를 지키려고 하는 경비 부대들은 전부 외국 용병이었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죠? 장사는 뭐예요? 아니 내가 이걸 팔러 갔는데 요거 200불 주세요. 근데 저쪽에서 200불 못 주지. 아이고 저기 가면 150불 살 수 있는데 주지 말고 200불 줘요. 200불 못 준다니까 180불 줄래? 내고가 돼요. 그리고 양쪽이 다 세리스파이 해야 트랜잭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쪽이 파는 쪽이 억울하든지 사는 쪽이 억울하든지 장사 안 하면 그만이야. 딴 데 가서 팔면 돼. 용병은 뭐가 문제예요? 저쪽에서 돈 더 주겠다는 놈이 나타나면 용병들은 그쪽으로 가서 창끝을 반대로 돌립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이 바알신이라는 종교를 만들어내지 않는가. 이건 어느 역사책에도 없는데 제가 전쟁을 연구하면서 했는데 용병 부대를 잘못 썼다가 망한 나라들이 많아요. 로마가 용병을 쓴 게 누구예요? 훈족과 게르만족입니다. 로마가 누구한테 망했다고? 다른 큰 나라한테 망하지 않고 1000년 동안 내려오는 로마 젊은이들이 군대 가기 싫은 거야. 막 황금이 넘치고 보석이 넘치고 막 띵가띵가 날마다 술 마시고 놀고 싶은데 1년에 평생 한 2년쯤 군대 갔다 오니까 다 자기가 가야 되는 군대를 돈을 내고 용병을 사게 했어요. 근데 용병들은 막 무식한 놈들이 싸움은 잘한단 말이지.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별로 없고 전부 게르만족이나 훈족 젊은이들이 로마 군대를 점령한 거예요. 근데 그 훈족이나 게르만족 용병들이 잘 싸우고 로마를 잘 지켰는데 몇백 년 동안 생각해보니까 야 그러지 말고 이 로마를 우리가 먹어버리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먹은 거예요. 로마가 그렇게 망한 겁니다. 그렇게 망한 나라가 또 있어요.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라는 데가 얼마나 전투를 잘했냐면요. 몽골군을 깨부리쳐버립니다. 그 몽골군을 깨부신 장소가 제가 거기 지나갈 때 그 가이드한테 물었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설명해도 관심이 없으니까 안 들었지만 그 장소가 아인자루트라는 전투가 뭐냐면요. 야복강이에요. 야복강 옆에. 야곱이 건넜던 야복강 바로 옆에서 몽골 군대와 이집트 군대가 부딪혔습니다. 몽골이요. 아시아를 다 먹고 이제 아프리카까지 가려고 아프리카 가려고 보니까 제일 먼저 깰 나라가 이집트고 제일 센 나라가 이집트다. 이집트만 깨면 세상에 누가 몽골군을 막겠어요. 그래서 저 이집트 때려부숴했더니 이집트가 까불군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군대가 올라가고 몽골군 내려와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 야복강 옆에서 둘이 붙었어요. 누가 이겼게요? 몽골군이 이겼으면 예루살렘을 몽골이 점령합니다. 근데 누가 이겼게요? 이집트 맘루크군이 이겼습니다. 근데요, 이 맘루크군이 그 몽골군을 깨부수기 불과 얼마 전까지 유럽에서 온 십자군하고 싸웠어요. 십자군이 300년 동안 왔거든요. 그때마다 이슬람 세력이 다른 왕조들이 싸웠는데 번번이 쳐들어오니까 십자군도 힘들지만 이슬람 세력들이 자꾸 망했어요. 나라가 망해버리고 계속 전쟁하니까 이제 돈도 없고 군인들이니까 망했는데 그래서 이슬람 세력이 더 싸울 힘이 없을 것 같을 때 이집트의 맘루크 군대 와서 십자군을 완전히 쫓아내버립니다. 그 십자군 전쟁이 이제 끝나버렸어요. 근데 이 맘루크란 뜻이 뭐냐면 노예란 뜻이에요. 왜 노예냐면 이 사람들은 터키 족속, 투르크 족속의 용병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술탄이 왕 같은 거잖아요. 이슬람 제도에서는.
터르키 족속들이 하도 싸움을 잘하니까 저 북쪽 아시아에서 내려온 몽고의 후손중이죠. 대량으로 그 사람들을 용병으로 샀습니다. 몇백 년 동안 그 사람들이 십자군도 물리치고 몽골도 물리쳤어요. 그때 당시 세계 최강하다는 두 나라 군대를 물리쳤어요. 맘루크 군대가 용병들이. 근데 이제 전쟁이 없으면 용병한테 돈을 많이 주고 싶어요? 월급을 좀 깎고 싶어? 빨리 얘기하세요. 전쟁이 없어. 아무도 안 쳐들어와. 이제 다 깨놨으니까. 근데 전쟁 없어서 놀고 있는 애들한테 전쟁 있을 때처럼 비싸게 돈을 내고 싶어요? 좀 깎고 싶어요? 술탄들이 야 전쟁도 없는데 전쟁할 때처럼 많이 너희들한테 주는 건 좀 우리한테 조금 거시기 억울하지 않겠어? 좀 깎자 그랬더니 이 노예들이 저놈 봐라. 힘도 없는 것이 우리가 지네 나라를 몇백 년 지켜줬구만. 야 저놈 죽여 그래갖고 술탄을 죽여버리고 이집트를 딱 차지해서 생긴 나라가 맘루크라는 거야. 그리고 200년 동안 이슬람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용병을 쓴다는 건 무슨 리스크가 있냐면 저쪽에서 우리의 적군이 야 거기서 한 달에 얼마 준대 2,000불 준대 야 건너와 우리는 3,000불 줄게 그럼 끌러갔다가 그럼 우리는 4,000불 줄게 그럼 또 일로 오는 거예요. 돈 많이 주는 나라한테 가서 싸우는 거야. 근데 두로나 시도는 용병들 말고는 자기네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그렇게 애를 안 낳은 게 지금 국가적인 큰 위기가 돼요. 갖다나 중국보다 몇십 분의 1밖에 안 되는데 하도 애를 안 낳아갖고 한국 군이 앞으로 10년 내에 30만 명이 못 채우게 생겼다. 어떻게 아세요? 김정호 목사님이 작년 1년 동안 수많은 군부대 가서 군복음화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장교들만 앉혀놓고 화사관만 앉혀놓고 군종병만 앉혀놓고 군목주만 앉혀놓고 부대마다 가서 한국 군대를 돌아다니면서 설교하고 오셨거든요. 야, 정 목사 큰일 났어. 한국이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60만 명부터 줄었는데 지금 50만 명 밑으로 돼 40몇 만 명인데 10년 후에 30만 명도 못 찾아. 이스라엘처럼 여자도 군대 끌고 가요. 10년 지나도 그 상황. 애가 있어야 말이지. 애를 낳았어야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인구가 없는 나라의 고민은 군대를 유지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용병을 샀어. 돈이 많으니까. 얘네들이 배반하는지 어떡하냐고. 그때 제 생각에, 이건 제 생각입니다. 얘네들을 종교적으로 우리한테 종교적으로 종속시켜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드는 종교는 거의 다 통치자가 통치를 쉽게 하기 위하여 백성들을 딱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하려고 대부분 종교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기독교만 빼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생겨난 기독교만 그런 의미에서 종교의 범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종교들은 거의 다 통치하기에 쉽게 하려고 만들어놓은 시스템입니다. 바알신은 농사 짓는 나라에서 섬기는 신이에요. 근데 두로와 시도는 뭐를 못하는 나라라고요? 농사 지을 땅이 없어. 그 동네 사람들은 농사 안 짓는다며. 바다에 나가서 장사하든지 물건을 만들든지 산에 가서 돌 깎아오든지 농사를 안 짓는 나라인데 풍요의 신, 세상 어디 가도 이름은 달라도요 농사를 많이 짓는 나라들은 틀림없이 풍요의 신을 섬깁니다. 근데 어떻게 농사를 안 짓는 나라인 두로와 시돈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섬기는 풍요의 신을 창조하고 세상의 어느 풍요의 신보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풍요의 신이 제일 인기가 좋아갖고 그 바알 신이 수많은 나라로 수출돼서 갔습니다. 다른 나라는 다 있었는데 농사 짓는 나라도 여러분 바벨론에도 들어갔는데 바알 신이 바벨론에도 들어갔는데 그게 벨입니다. 이름이 바알이 벨로 바뀐 거예요.
죄송하지만 바벨론은 어떤 나라예요? 농사 짓는 나라예요. 티그리스와 유브라데 강가에서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초상들, fertile crescent, 세계에서 제일 비옥한 나라라. 농사를 지으려고 많이 와서 농사가 잘 되니까 인구가 늘고 그러니까 나라가 커지고 그러니까 군대가 커져서 온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이 됐는데, 농사 아직도 밥 먹고 사는 그 사람들, 풍요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농사 하나도 안 짓는 두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바알을 수입해갖고 이름을 벨로 바꿔서, 지네 나라 말로 바꿔서 벨이 바알입니다. 이상하잖아요. 농사를 잘 짓는 사람들이 농사의 신, 풍요의 신을 만들어서 수출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이 수학도 잘하지, 배도 잘 만들지, 장사도 잘하고, 온 세상의 부를 3000년 동안 쥐고서, 부를 쥐고서 흔들다 보니까, 야, 우리나라에 한 가지 고민이 있네. 군대가 없네. 군대를 우리나라 젊은이들로 채울 방법이 없네.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돈이 많으니 뺏을 게 많잖아요. 세상에 있는 부를 다 모아다 도로에다 쌓아놨는데, 그러면 그 집 털 게 많다 그러면 도둑이 덤비는 거고 강도가 덤비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가, 그 나라 가면 보석을 3000년 동안 부를 쌓아놨다 거기다. 그럼 그거 하나만 털면 딴 데 갈 필요 없잖아요. 수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를 노리는데, 이거를, 그런 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장사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머리가 팽팽 돌아가니까 종교를 하나 만들자. 그리고 그 종교를 수출하자. 수출한다고 보낸 게 이세벨이 북왕국에 와갖고, 바알신을 섬기는 엣벨 제사장의 딸 이세벨이 아버지한테, 야, 너 저기 가서 아합이라는 애가 있으니까 걔랑 결혼해갖고 그 나라를 전부 바알과 아세라신으로 섬기도록 도배를 해버려요. 그리고 선교사. 잠깐만, 또 한 가지. 그때 당시는 서로 내셔널 갓을 섬기던 시대. 모압은, 암몬은, 그모스, 그래서 각각,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 야훼. 다른 나라 신을 수입하던 때가 아니에요. 전부 우리는 무슨 신을 섬겨, 니네는 무슨 신, 한번 붙어볼래, 이러고 싸우는 건데요. 우리 신과 니네 신이 한번 싸워서 누가 이길지 볼래? 근데 갑자기 이상하게 자기네 나라 신을 딴 나라에다 수출하는 짓을 시작하는데 누가 했다고요? 두로 사람들이에요. 두로와 시도 사람. 내가 볼 때 이 장사꾼들의 머리에서 나온, 자기네 나라를 외국인 용병을 쓰면서도 그것들에 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을 지배해갖고 컨트롤해서 자기네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그들의 데스퍼레트한 수단이 아니었을까.